네, 2015년 5월 31일 산업안전산업기사의 네 번째 과목입니다. 네 번째는 전기와 화학이 플러스된 전기 및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인체가요, 사람 몸에 전격, 전기로 충격을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심실세동이 발생하는, 우리는 심실세동전류라고 그러죠. 이 정연파 교류의 인체의 저항이 500옴일 때 계산할 필요 없네.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것은, 물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13.6이에요. 근데 13.6이 있나? 없어. 그럼 어디에 포함되냐? 바로 6.5와 17 사이에는 뭐가 13.6이 포함돼. 이거는 우리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이걸 사실 우리가 계산할 문제 없고 필요도 없고, 우리 교재 4-3 쪽에 바로 시작됐고 공식으로도 이렇게 적용하고, 이거는 어디도 나와? 기사에도 나왔고 주로 필답형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물체가 마찰로 부딪혀서 정전기가 발생.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건데, 우리 마찰로 정전기 제거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가습을 합니다. 습기를 부여하면 정전기 일어나는. 그래서 정전기는 습기가 있으면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햇볕이 이렇게 하면 정전기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제 머리에 정전기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 우리가 스튜디오가 상당히 시원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덥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전류는 흐르지 않지만 빛의 발길에 조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이 발생하고 있어요. 바로 가습을 하면 어떻게? 저는 땀이 나니까 정전기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정전기 방지대 접지, 정전하, 정전 작업복도, 유속 제한, 정치시간 확보하는 대전 방지제 사용, 가습, 제전기 사용, 제조장치라는 탱크를 불러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등이 있습니다. 63번입니다. 전기기기의 절연, 전기가 통하지 않게 감싸는 거죠. 테이핑을. 절연의 종류와 최고 효용도, 바르게 연결 때 참 어려운 거요. 여기 A는 몇 도요? A는 105도인데 틀렸네요. E는 몇 도냐 그러면 120이 틀렸어요. F는 140인데 여기 보면 F는 155. 항상 H는 얼마? 180이에요. 그럼 어느 게 맞아? 4번 유일하게 H만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64번입니다. 점화원입니다. 우리 연소의 3요소 중에 점화원입니다. 바로 우리는 제2회 때 필답형 시험에도 연소의 3요소와 소화효과를 써라 이런 문제 나왔는데요. 점화원이 되려고 우려가 있는 부분 용기에 넣고 신선한 공기 또는 불연성 가스, 불이 안 붙는 가스 등의 보호 기체를 용기의 내부에 압입함으로써 내부의 압력 자체를 폭발성 가스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 구조의 방폭 구조를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너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런 뜻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압력인 방폭 구조. 이건 바로 계속 설명. 내압 방폭 구조 어떻게? 내부를 보호하는 거. 이건 외부를 보호하는 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는 용기가 절대 바깥으로 안 나가. 이걸 막아가지고 폭발성 가스를 만들어가 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얘들 완전히 차단해 놓는 걸 가지고 우리는 압력 방폭 구조의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65번입니다. 사용 전압이요 154kV인 변압기 설비를 지상에 설치할 때 감전사가 울타리 높이와 울타리 충전 부분까지 거리는 건, 이거는 보통 우리 150kV는 35에서 160에 속해. 이것은 항상 6m를 기준하고 있고 여기 있습니다. 35kV 이하일 때는 5m로 울타리를 설치하고요. 35에서 160은 6m고요. 160을 초과할 때는 역시 6m하고 그 속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60 몇 번 가야 되나요? 66번 가겠습니다. 66번은요, 액체가 간내를 이동할 때, 그렇죠, 파이프로 통한다 이 말이죠. 간내를 이동할 때 정적에 발생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알아둘 게 있어요. 간이잖아요. 유체냐 물이냐. 근데 여기 물말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알아둘 것은 반드시 유체에 대한 유동이라 그러는 유동대전. 그래서 보겠습니다. 유동대전은 액체류와 파이프 등의 내부에서 유동시 간벽과 액체 사이에 발생하는 거고요. 액체 유동 속도가 정전기 발생에 큰 영향을 주므로 배관내 유체의 정전량 유속이 얼마냐 하면 1.5배에서 2승에 비례하고요. 배관내 유체의 제한 속도는 바로 가솔린 벤진이 흐를 때는 1m/s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것보다 마찰, 방립, 분출, 충돌, 파괴, 대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67번입니다. 누전 차단기 설치에 관한 설명 적절해요. 누전 차단기는요, 우리는 진동조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죠. 당연하지 모든 전기 부품은 이 차단기뿐 아니라 어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전원 전압 변동에 유의하고요. 비나 이슬에 젖지 않는 장소 설치하고 누전차대 설치는 고도와 관계없다.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반드시 1000m 이하의 장소로 우리는 표고의 위치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누전지의 설치 조건은 약 9가지 등인데 표고는 몇 메다? 1000m 이하 장소. 이 문제만으로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68번입니다. 통정 경로별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 가슴 있잖아요. 그리고 왼손이지. 그래서 우리 심장이 왼쪽에 있으면 왼손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왼손과 가슴이에요. 왼손과 가슴 바로 3번에 있죠. 그래서 왼손과 가슴에 대해서는 오른손과 등은 필요 없고 여기 나오죠. 왼손과 가슴은 얼마요? 무려 1.5 최고 높습니다. 제일 낮은 게 1.5. 항상 나오는 것은 왼손과 가슴이 나오고요. 다른 것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할 때는 뭐야? 오른손을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왼손에 심장이 있다는 거. 69번입니다. 폭발의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건데 이건 사실 계산해야 되죠. 위험도는 하한분의 상한 빼기 하한 이렇게 되지만 안 그러면 잘 모르면 무시하게 수소폭탄이 가장 위험하잖아. 그럼 수소야. 수소는 얼마냐고 무려 계산해 보니까 17.75. 또 요 문제가 이렇게 전체 이렇게도 나오지만 한 개 가지고 수소의 위험도를 계산하시오. 아세틸렌의 위험도를 계산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이렇게 할 수 있고 하한값과 상한값을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는데 안 주어질 때도 가끔씩 있다는 걸 꼭 모르면 이렇게 다 기억을 못하면 수소 나오면 무조건 답이 뭐다? 수소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요. 보충학습입니다. 수소는요. 고온고압에서 강, 철강, Fe3C라고 그러니까 시멘트이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탄소와의 반응하여 메탄을 생성하는데 이걸 가지고 수소치성, 수소를 받으면 깨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탈탄작용이니까 잘 모르면 가장 위험한 것은 뭐다? 수소다. 70번입니다. 고압과 저압이에요. 고저압, 혼촉 방지를 위한 변압기 2차 측에서 접지공사의 종류와 접지점의 최대값을 오르는 것은 근데 알아둘 게 있어요. 일선지락 전류는 2A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종 접지공사 일선지락 전류는 150ohm이잖아요. 근데 150ohm인데 여기가 최대 일선지 2A 이것만 2로 곤치면 돼요. 그러니까 75가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적용하지는 않고 우리는 계산 문제를 내기 위해서 누가 출제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교재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조금 뭐라 해가 머리를 조금 써야 된다는 거. 그래요. 드디어 71번 가보겠습니다. 7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요. 정하고 있는 위험물질의 종류 등 물반응성 및 인화성 고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 물반응성 물질과 인화성 교체는 리듐이라든지요. 칼륨, 나트륨이라든지 황이라든지 항인이라든지 항아린, 정린, 그 다음에 셀룰로이드, 알킬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알아둘 게 있어요. 아세틸린이잖아요. 아세틸린은 우리가 물반응성 인화성 고체에 속하지 않는데 보겠습니다. 그럼 인화성 가스가 뭐예요? 아세틸린은 바로 어디에 속한다? 인화성 가스가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이런 문제도 쉽게 한 방에 어떻게 보충학습으로도 완벽하게 알 수 있게 어떤 문제라도 나오면 여러분이 시험에 완벽하게 적중이 되도록 해설을 했습니다. 72번입니다.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사용하는 설명 옳지 않는 것은 우리 이산화탄소는 B급이 뭐예요? 유료화제냐? C급 전기화제에 가장 적합하죠. B, C급에 적합한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주된 소화작용은 질식작용이므로 산소의 농도가 15% 이하가 돼도 약제를 사용. 바로 질식은 뭐예요? 숨을 못 쉬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액화탄화수소가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기하면 체적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늘어난다. 그래서 질식이죠. 가장 문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소화를 하는 분, 방아수 또는 소방관들도 질식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반도체 설비와 반응을 일으키면 통신기기나 컴퓨터 설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하고 4번하고 자꾸 두 개 다 그럼 1번이냐 B급, C급에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또 전기에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답은 몇 번? 4번이 적용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답이 4번 되겠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가압 액화식 본배에 충전하여 하재 방출 소화에 사용하고요. 기기, 전기기기, 통신기기, 하재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우리 이산화탄소 소화기, 탄소 소화기, 탄산가스 소화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알아둘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필답형 시험에도 그대로 나와서 연소의 3요소는요 가열물, 점화원, 산소 공급원, 연쇄 반응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필답형 시험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74번입니다.
염소산 칼륨입니다. 이 염소산 칼륨은 KClO3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입니다. 이 염소산 칼륨은요, 다시 말하면 바로 보겠습니다. 중성이라든지 알칼리성 용액에는 사실 산화작용이 없으나 산성 용액에서 강한 산화제가 되는 게 바로 염소산 칼륨의 특징인데, 염소산 칼륨은요, 유기물, 황, 탄소 등과 만나면 폭발을 해요. 또 이거는 위험물질의 소방법상 인류위험물에 속하는 가장 위험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400도씨에 분해하여 염화칼륨과 가염소산 칼륨, 산소를 발생하고요. 500에서 40에서 560에 분해하여 염화칼륨, 독시산소를 발생합니다. 중성이나 알칼리 용액은 산화작용이 없어요. 이 문제가 이제 4번으로 나왔죠. 산성 용액에서는 강한 산화제게 됩니다. 그래서 4번 그대로 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 놓은 거죠. 흡수성은 높고 물에 녹고 알코올에도 소량 높고, 그래서 이거 산화성 물질을 그림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75문입니다. 반응기예요. 우리는 반응기입니다. 이상 압력 상승이요. 갑자기 사고의 원인이 된 거죠. 사고 난 거죠. 반응기를 보호하게 동일한 용량의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왜? 고장났으니까 당연히 동일한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써야죠. 그런데 반응 폭주 현상이 일어났을 때 반응이 내부의 가압을 가장 잘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은 건데, 이거는 안전밸브 자체를 어떻게 직렬로 되어 있다면 100열을 하면 어떻게 양을 그만큼 주니까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답이 1번 반응 안전밸브 자체를, 이거는 법이에요. 파열판 안전밸브를 반응을 반드시 100열로 상부해, 갈로로도 시험에 나옵니다. 꼭 기억합니다, 이 문제는. 근데 안 하죠. 봐요. 반응의 폭주에 극경 압력상 예상될 경우 안전밸브 상부에 100열로 연결하고. 단 독성 물질을 취급할 줄 알아요. 꼭 알아야 돼. 일반적일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 상부에 100열로 하는데, 독성 물질일 때는 안전밸브 상부에는 설치하되 어떻게 직렬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폭주냐, 독성 물질이냐, 부식성이냐, 여기서 해서도 꼭 우리는 반응기에 기억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것이 263조에도 직렬 설치라, 이건 어디냐 하면 바로 독성 물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계속 보충학습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76번입니다. 열을 교환합니다. 열 교환기의 가열 연호는 뭐야? 볼 필요 없어. 이건 수없이 다우섬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대부분 정제된 강유를 사용하는데 낮은 온도에 염화칼슘, 메탄올, 글리콜 수행, 바로 뭐야? 다우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는 열 교환기를 가열할 때 열론 자체는 다우섬이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B급이에요. 유류화재입니다. 유류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내가 답을 얘기하면 B급은 유류화재죠. C급은 뭐요? 전기화재죠. 일반 가열 A화재, 마그네슘 등은 D예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도 바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32연만 하면 저것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합격이 목적이, 우선은 합격해서 자격증을 산업안전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취득한 다음에 안전관리자 우선, 또는 여러분 취업 목적, 이런 평생 직업을 갖기 위한 목적, 그런 목적이 각각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자격증이 합격하는 것이 가장 제1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8번째요. 가연성 가스의 조성과 연소 하한값이 표화 가치에 놔뒀어요. 연소 하한값은 약 몇 볼 퍼센트냐. 근데 연소 하한값은 바로 이렇게 하죠. L1분의 L2 V1 V2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 C1, C2, C3인데, 그래서 이걸 C1, C2, C3를 하면 세 가지 나왔으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연소 하한값이 1.1, 5.0, 15 써. 그 다음에 여기서 조성은 2, 3, 2 이렇게 하니까 2.74죠. 근데 실제로는 100 중에 공기가 얼마? 93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2.74 볼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물론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적용해도 동일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떠한 방법을 여러분은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다음 중 개방형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장점입니다. 이 개방형 스프링식 안전밸브 구조가 어때요? 가장 스프링식의 구조가 가급적, 비교적 가장 간단합니다. 전기용의 어뮤클레이션을 한 3% 이내로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밸브 시트와 밸브 시스템 사이에 누설을 확인하기 쉬운데, 스프링 밸브도 외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스프링은요 영향을 받습니다. 약간만 뜨거워도 팽창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3번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는 개방형 스프링 밸브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세아에서 공급해줬다 그래서 세아권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고요. 개방시설 단점이 있어요. 옥내에서 가연성과 독성가스 사용할 수가 없어요. 둘째, 배출관 배합이 결림 사용할 수 없고 스프링 밸브 등이 뭐야? 바로 이 통 자체가 외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80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요. 인화성 액체를 수시로 사용하는 밀폐된 공기에 해당 가스 등으로 폭발 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를 인하 하한계 값을 얼마를 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냐고. 이거는 어떠한 경우라도 25%. 이건 법에 있는 겁니다.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건을 사용 인화성 액체로 세척, 도장 시 준수사항 건데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폭발 위험 분위기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하 하한 값은 얼마? 어떠한 경우라도 오늘 25%를 넘지 않도록 그래서 인하 하한계는 25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또 스위치 콘센트 설치한 방도 연결되고 이거는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어디에서 231조에서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 2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3과목 기계위험방지기술, 4과목 전기 및 화학설비 위험방지기술 현재 하고 있고 마무리를 했죠. 5번째 과목이 여러분의 안전합격, 완벽 합격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요? 건설안전기술, 건설안전기술에서 안전한 합격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